탈토목 성공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토목이나 건설 관련 익명 게시판을 보면 탈토목에 대한 고민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 적성에 맞지 않는 문화, 회사에 따라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탈건설, 탈토목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탈토목 성공 사례가 참 궁금하겠죠? 뿐만 아니라 토목이 적성에 맞는 분들께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잉어가 직접 본 탈토목 성공 사례에 대해 공유드리고 나름 사례에 대한 결론까지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거나 부모님 회사에 취업하거나 하는 배경 조건이 필요한 사례는 당연히 배제하였고 본인의 순수한 노력을 통한 사례만 다뤘습니다. 첫 번째, 항공기 파일럿 토목을 하다가 비행 훈련을 받고 민항사 파일럿으로 취직한 사례가 제 주변에만 2건 있었습니다. 울진에 있는 비행훈련원에 들어가서 비행훈련 후에 민항사 파일럿으로 취직하는 방법인데요. 당시 제가 알기로 자격은 학사 학위, 토익 800, 분필, 신체검사 1종 적합자 등으로 비행훈련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엄청난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므로 초기 비용이 필요하고 적성과 센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훈련도 생각보다 고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을 수료한 것 자체로 민항사 파일럿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취업이니까 그들만의 경쟁이 치열하겠죠. 훈련을 수료했는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서 쿠팡 물류센터를 오래 다니고 있다는 사례도 들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2분의 성공 사례는 국내 항공사, 외국 항공사에 각각 잘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항공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교대 및 대기근무로 상당히 업무 강도가 고되고 1년에 한 번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테스트도 매년 통과해야 하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2번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격을 부여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좀 특이한 부분이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공인 어학 성적을 지녀야 한다고 하네요. 다만 토익 기준 700점 이상으로 기준이 엄청 높진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법인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고 하는데 탈토목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또 저는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 논술형인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토목 전공인데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2명인데요. 2명 다 토목 관련 직장을 다니지 않고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도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의지가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한다면 건설 회사에 근무하는 중이라고 해도 따지 못할 자격증은 아닐 것 같습니다. 3번째, 재보험 회사 코리안리.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와 계약하는 보험 계약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 리인슈어런스 회사라서 그런지 사명에 리가 붙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재보험, 코리안리 회사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의 보험을 들어놓는데 현장에서 화재 등 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재보험사에서도 현장 실사가 나옵니다. 이때 재보험 회사에 근무하는 건설회사 출신 직원이 전문성 있는 안목으로 실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보험 회사 채용 시 규모가 있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해외 포함 토목 현장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 코리안 리로 재취업을 했는데요. 연봉이 상당히 높다고 하네요. 다만 연봉이 높은 만큼 업무 강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신탁회사. 규모가 있는 건설회사는 토목, 주택 건축, 플랜트로 사업 부문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쉽지는 않고 흔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부문 간 인사 이동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호황일 때 주택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토목이나 플랜트에서 인력을 지원받기도 하고, 반대로 부동산 불황일 때는 주택 부문에서 근무하는 토목직 인원이 토목이나 플랜트 부문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원래는 토목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호황기 때 지방에 있는 주택 영업 사업소로 인사 이동하여 주택 영업직으로 근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주택 영업직을 성실히 수행하다 보니 업무 중 연이 닿은 부동산 신탁회사로 좋은 조건에 아예 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절대 흔하진 않겠지만 어떤 위치에서든 열심히 근무하여 협업하는 회사에게마저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스카우트 후의 기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탈토목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글로벌 엔지니어링사인 플로어에 입사 제의를 받아 이직을 했던 사례도 봤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의도치 않았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안전지도사.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관심은 늘 뜨겁죠.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 2분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산업안전지도사를 취득하여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이직 후 또 몇 년을 근무한 후에 안전보건공단을 퇴사하고 산업안전지도사 전업직을 도전하셨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을 재직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후에 산업안전지도사 활동을 하게 되면 영업적으로 아주 큰 이점이 있어 안정적으로 산업안전지도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기존 산업안전지도사로 왕성히 활동하시는 분과 연이 있고 이 지인께 같이 활동하자고 추천을 받게 되어 상당히 오랜 건설회사 경력을 마무리하고 산업안전지도사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역시 현역 지도사와의 연을 바탕으로 용기를 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산업안전지도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격증을 취득 후 무작정 개업하기보다는 기존 활동하는 지인이 있다면 업계 상황 설명을 듣거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통해 인맥을 구축하고 정보를 받은 후 개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수학학원 강사. 실제로 시공사에 2번 취직에 성공하며 현장 근무를 했던 지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수학학원 강사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고 이 친구는 원래 고등학교 때도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정도로 수학에 조예가 깊었고 대학교에 다닐 때도 공업 수학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원래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잠깐 본인의 특기와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좀 늦게나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가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 적성과 소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일곱 번째, 번외, 유튜버. 저는 일단 유튜버를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업인 건설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그만둘 생각이 없기 때문에 탈토목 사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유튜브 주제도 토목이죠. 하지만 아예 성공적인 유튜버로 탈토목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유튜버인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채널 운영자도 과거에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7년간 토목 시공직으로 근무한 분이라고 하네요. 물론 저와 그분은 전혀 접점은 없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탈토목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탈토목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는 탈토목을 권장하기 위해 이런 사례들을 소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고 원래 다른 확실한 적성이 있거나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토목건설 관련 직업 외에 특별히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없거나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딱히 없다면, 또 그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늦게나마 피나는 노력을 할 자신이 없다면 이미 선택하여 오래 배우기도 했고 경력도 이미 쌓여버린 토목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탈토목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나쁜 점은 아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사항이겠지만, 탈토목을 꿈꾸며 토목일을 잠시 관둔 후 세월이 흐른 후에 경력직으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상대적으로 없는 기술자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진심으로 탈토목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마치고 거의 성공 확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확신이 섰을 때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잉어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